오늘만큼 이렇게 글로벌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중동 갔다가 미국 갔다가 예, 그렇죠.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 보죠. 미국 가보죠. 예. 자, 유선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언제 들어도 이렇게 밝을 수가 있지. 유선남님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까? 저거 아유, 그럼요. 저도 돈 잃으면 기분 나쁘죠. 저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네. 녹음기 트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녹음기 튼 거 아니에요, 녹음기. 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부터 한번 봐주시죠. 네, 오늘 주요 일정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나온 스케줄들이 꽤 많은데요. 이제 중국의 신규 대출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중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 쪽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하면서 사실 어제자 항생지수가 크게 안 좋은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중국 쪽에서 소비가 그 많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말고도 조금 더 중국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이것 말고도 중국에서 신규 대출 수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거고, 이것 말고 오늘 발표될 예정된 이제 지표로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수치, 소비자 기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등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소비자 관련 지표가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커 연준위원회 연설이 있고, 그리고 어제자로 원유 재고 수치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유가 상승이 조금 제동이 걸렸었는데 오늘 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어제 사실 CPI 발표하고 나서 약간 뭐 물론 0.1% 차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게 안 잡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좀 있어서 어제 CPI 발표하고 어떤 반응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어제자 CPI 발표하고 사실 주가가 맨 처음엔 떨어지지 않고 있다가 중간부터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요. 네. 사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기를 CPI가 그래도 주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딜레이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CPI가 원인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CPI 데이터가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에 관련해서 이제 자신이 어떤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서 연설 쪽에서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반대로 연준의 콜린스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CPI 데이터는 우리의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CPI가 원하는 만큼 내려오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 타겟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운 데이터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서 좀 따라서 다른 반응들이 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제자 CPI 데이터는 분명히 0.1% 차이긴 했지만 문제는 주거비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주거비가 사실 뭐 예상치라기보다는 전달에는 0.3%라는 굉장히 준수한 수치가 나왔는데 이번엔 0.6%가 나왔고, 사실 거기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줬던 거는 숙박 쪽이거든요. 숙박이 3.7%가량 상승하게 되면서 어제자 CPI가 높은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결론적으로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CPI가 좀 식어가기 위해선 몇 번 언급드렸지만 주거비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좀 더 기다란 전쟁이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안 좋았겠네요. 어제. 근데 참 신기한 게 왜 초반에는 그걸 반영하지 않다가 중간에 갑자기 반영했느냐인데, 사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만한 해석이 좀 있었을까요, 유선남님? 해석이 있다기보다 금리의 반응이 좀 극명했습니다. 금리가 맨 처음에는 조금 떨어지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금리가 폭등하게 됐거든요. 또 중간부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금리가 또 반응을 하니까 또 주식시장에도 뒤늦게 반응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중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소식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양책 이후에도 중국 쪽에서 블룸버그에서 좀 나온 소식인데요. 사실 어제 장중에 이미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나온 소식이고, 중국 쪽에서 9.5 트릴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지금 주식 관련된 지금 이제 이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현재 전해졌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는 맨 처음에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중국 주식들이나 항생지수들 소폭 상승하다가 다시 또 급락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나오게 될 수치, 어떻게 보면 어제 나왔던 수치들이 사실 시장을 만족시키지 못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런 부양책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주식들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항생 지수 다 빠지고 예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죠. 전체 아시아 전체가. 그랬군요. 예. 참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 뉴스 봤는데 네. 야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거 스티브 스칼리스 어제 또 설명해 주셨는데 스티브 스칼리스가 사퇴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전달을 해드리면서 스티브 스칼리스 의원이 사실 되게 아슬아슬하게 표 차이로 이겼다라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공화당 내부에서 분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분열 때문에 공화당 후보였던 스칼리스가 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 공화당 후보에 지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쪽에서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하면 결국 하원 의장이 되지 못하고 그에 따라서 스티브 스칼리스가 공화당 내에 있는 의원들 좀 강경파들의 반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강경파들하고 계속 딜을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최종 표결 관련해서 지연이 됐고 결국 내부적으로 표결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표를 얻지 못해서 결론적으로는 스컬리스가 하원 의원장 후보직을 이제 사퇴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스컬리스 대표는 사실 이 나라가 미국은 우리가 다시 뭉칠 것을 기대하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비판 섞인 목소리를 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일단 짐 조던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부상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이 과연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좋은 점을 좀 찾아보자면 일단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보다 짐 조던 쪽이 사실 조금 더 강경파들하고 가까운 게 맞거든요. 이게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데 프리덤 코커스라는 게 강경파들의 의원 모임인데 이 모임을 창단한 멤버가 원래 이 짐 조던이라는 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당선 확률이 조금 더 스컬리스보다는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사실 트럼프 의원이 지지한 쪽도 짐 조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좀 더 확률은 높지만 여전히 좀 안심하기 힘든 게 결국 단합이 돼야 되거든요. 이 단합이라는 게 사실 좀 항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하원 의장이 이제 선출이 안 될 그러니까 하원 의장 선출이 되게 지지부진 시간이 길어지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 안 그래도 이제 11월 17일이 되면 다시 이제 그 예산안 마감일이 또 다가오는 거잖아요. 혹시 네네. 그 예산안하고 하원 의장의 이 지지부진하고 연결이 됩니까? 일단 확실히 그런 부분들까지는 연결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하원 의장을 지금 임시직을 맡게 될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패트릭 맥켄리 금융위원장이 임시 하원의장이거든요. 뭐 법안 통과 등 주요 업무들, 특히 이번 이스라엘 관련돼서 하원의장이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일단 중요 사태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도록 아마 진행을 할 거다 보니까 너무나 크게 뭐 염려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문제는 이제 민주당 쪽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제프리스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공화당이 저렇게 분열이 돼 있다 보면 어쩌다 보면 이제 민주당이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려를 우려라기보단 불확실성을 키우는 장치가 될 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뭐 제가 좀 언급은 하긴 했지만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블리자드 인수 자, 마지막 영국에서 이제 승인이 됐어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사실 몇 주 전, 1, 2주 전에 제가 한번 가승인이 났다라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때도 거의 확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한데 마지막 장면이라고 불렸던 영국 쪽 문제가 사실 정확하게 해결이 되면서 마수 쪽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를 했죠. 뭐 클라우드 소프트 여러 가지 게임 관련해서 자신들이 독점을 하지 않겠다. 자신들의 게임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각자 다른 플랫폼에서도 제공할 수 있겠다 등등 여러 가지를 좀 양보를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영국 쪽에서도 승인을 내게 되어지면서 69빌리언 달러의 마소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에 따라서 블리자드 쪽에는 좀 호재인 소식이 전해졌고요. 좀 장 외에서도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드에서 그 임금을 더 올리지 못한다고 사측에서 제시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UAW 전미자동차 노조하고 포드는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사실 GM 같은 경우는 임금 정도는 뭐 원하는 만큼 맞춰주지는 않았지만 중요했던 포인트인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전미자동차 노조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협상을 통해서 더 이상 파업이 커지지 않게는 막았거든요. 여전히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포드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더 이상 제시할 게 없다. 임금도 더 못 올려주고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이 제안서가 우리의 마지막 제안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UAW와의 협상 관련해서 커다란 난항이 예상되는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간단하게 포드가 제시하는 마지막 최후의 제시안을 테이크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참. 파업이 지금 해소된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더 이제 좀 대립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것은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예요. 네. 그래서 금융주 실적 발표에 어떻게 저희가 하나하나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JP모건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재미난 부분은 지금 은행들 실적이 EPS는 좀 높게 나오는데 매출은 소폭 비트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거나 미살라는 모습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줬던 건 역시 금리라고 합니다. 너무나 높은 금리가 나오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높은 시중금리, 10년물 금리, 뭐 장기채권 금리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은행이 빌려주는 시장 금리 자체도 전체적으로 높은 수치가 책정이 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서 마진율이 좀 뛰었다라는 얘기가 전달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EPS가 크게 비트를 하는 모습이 JP모건에서 관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출도 소폭 비트를 하면서 오늘 JP모건 같은 경우는 주가가 1%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EPS를 굉장히 크게 비트하고 매출 같은 경우에 소폭 비트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주가가 3%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반대로 블랙록에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매출을 미스하고 EPS를 비트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닝콜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컨센서스나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좀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 매출을 미스한 건 결국 EPS를 비트한 것보다 좀 크게 평가가 되면서 안 좋은 소식으로 평가가 되면서 현재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혹시 유산함님께서는 금융주에 대해서는 뭐 매력을 좀 느끼세요? 어떻게 보세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기는 한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높은 금리가 그 은행들의 수익이나 여러 가지 채권 관련한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 이번에 EPS를 비트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전 쿼터보다 좀 어려운 모습들이 관찰이 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은행들의 평가가 좀 낮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해소가 되려면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들이 잡히고 금리가 명확하게 동결이 되거나 인하에 대한 소식이 좀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은행을 장기적으로 내가 오래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저는 은행주가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조금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은행보다는 조금 불확실성이 좀 적은 주식들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에서 금리가 5%대를 계속 유지하면 은행들이 이걸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어떤 뭐 이런저런 이제 뉴스로 제가 좀 통해서 봤는데, 네.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EPS가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으니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성장률이 꺾이는 것이 또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까지의 어떤 그 흐름을 봤을 때 이게 금융주가 뭐 우리가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될지 또 한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유산한께. 그러니까 일단 뭐 너무 명쾌하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평가는 맞는데 경기 침체 오지 말란 보장 있어? 경기 침체 오면 은행이 어떻게 되는데? 참 너무 깔끔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몇몇 기업들의 기업별 소식이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디디 추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원래 중국 쪽에서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가 사실 좀 퇴출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중국 쪽에서 디디 추신 관련된 프로그램을 앱스토어에서 내리겠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된 이후 디디 추신이 자진 상폐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홍콩 쪽에 다시 재상장을 할 것 같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또 달러 제네랄이 지금 현재 주가가 밖에서 장외에서 좀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토드 바소스 1년 전에 CEO를 사퇴했던 달러 제네럴의 예전 CEO가 다시 또 취임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를 바라는 주주들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호재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카사바 사이언스라고 해서 치매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치매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임상실험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 카사바 사이언스가 이 치매약을 만들 때 콜라보를 했다라고 여겨지는 이제 연구원이 사실 예전에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논문 관련해서 안 좋은 짓을 좀 많이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폭락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장중에 어제 전달을 해드리긴 했지만 엊그제였나요? 이항이 오늘 사실 거래 중지가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가망인 증서라고 해서 TC가 이게 굉장히 주요한 소식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통과가 궁금합니다. 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50%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요것 말고도 몇 가지 좀 더 전달할 게 있는데 어저께 제가 좀 모멘텀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템페스트 쪽 한마디로 가남 관련된 주식은 어제자 기준으로 거의 주가가 반 이상 반토막 나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달을 해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식들 간단하게 전달해드릴 것 같네요. 근데 템페스트는 반토막 나도 20배잖아요. 아니지. 20배요? 열 몇 배라고. 열 몇 배? 열 몇 배도 뭐. 근데 정확하게 빨리 나와야 된다.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보다가 단타 치시는 분이 많이 생기시면 안 되는데. 농입니다. 농. 예. 자, 이항을 좀 보니까 지금 48.3%가 올라가 있네요. 와. 시간을 거래해서. 네. 정말 무섭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30년물 몰기지가 지금 금리 자체가 지금 8%대를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제가 뉴스를 좀 전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이 지금 뭐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부동산 시장은 명확하게 거래량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거래량이 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좀 원래 주택 가격들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재미난 거는 너무나도 낮은 이자에 이제 주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좀 매물로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무도 사지 않지만 내놓는 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이게 경기 침체로 가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정확히 말하면 주택 가격이 예상만큼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 쪽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상만큼 떨어지는 게 빠르지는 않다. 네네. 그러면 이제 장기화 그 가격 자체는 이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의 현 가격에서. 일단은 대부분의 예상치는 지금보다 주택 가격이 내려갈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주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사실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사람들이 집을 사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사면 사실 거의 뭐 대부분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들 많이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번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이게 이자율이라는 게 좀 재미나서 이자율이 1% 오르면요. 집값을 10% 비싸게 산 거랑 똑같은 금액을 매달 월세로 내게 됩니다. 월세라기도 이제 은행에 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자율이 코로나 기간 때보다 거의 한 6%, 뭐 5.5%가량 높거든요. 이제 그 말은 내가 집값을 55% 비싸게 산 거랑 똑같은 금액을 매달 내야 된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집값이 내려간 이후에 사거나 아니면 이자율이 떨어진 이후에 사는 게 매달 내는 금액에 도움이 되고 만약에 내가 현금으로 살 수 있다. 라면은 지금 사실 사서 나중에 리파이낸싱이라는 걸 통해서 혹은 내가 지금 좀 비싸게 사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뭐 2년, 2, 3년 뒤에 만약에 금리가 내려갔을 때 내가 이거를 재융자를 통해서 이자율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선택도 있다까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 부동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거래가 없다는 거는 그 시장이 되게 부진하다는 거죠? 네, 사실 시장이 부진합니다. 사람들이 사려는 사람이 없고 마켓 참여자들이 적으면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데 버티는 게 좀 신기하기는 해요. 이제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는 좀 버틸 만한 상황이고 몇 번 언급드렸지만 사실 저는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으면 경기 침체는 잘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 침체를 안 오게 버티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전 또 주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뭐 부동산 쪽에 또 계시기도 하고 너무 워낙 좀 잘 아시니까
그러면 지금의 현 그 업계에 계셨을 때 보면 이 주택이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전 내려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세요? 경기 침체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주택 가격이 뭐 20-30% 폭락하는 예전 같은 모습은 나오지 않고 아마 조금씩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올랐던 쪽이 조금 교외 지역이라면 이제 도시 지역들에서 좀 벗어난 곳에 좀 많이 올랐다면 지금은 반대로 도시 지역들이 잘 버텨주고 있고 교외 지역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우, 알겠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우리 그 부동산 특집 한번 하시죠. 안 그래도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부동산 좀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상함님 나중에 부동산 특집 한번 하시죠. 아유, 그럼 좀 재미나게 좀 더 썰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예. 특집, 정치 특집. 자, 좋아요,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오늘 일단 유선함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빠르게 종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소리가 좋아졌어요. 예,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 소리가 되게 좋아졌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이항이 50% 올라간 거 봤습니다. 네. 예. 좋네요, 오늘 분위기. 괜찮은데? 예,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자, S&P 500은 0.45%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도 0.5%, 나스닥 0.28% 상승하고 있고, 러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지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러셀 2000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크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맵을 좀 보게 되면, 네. 오늘 헬스케어가 좋고, 저 유가가 좀 상승하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또 녹색으로 이렇게 들어왔고, 야, 오늘은 약간 어린이 대공원 같은 느낌. 예. 형님들 말고 어린이 대공원 잔디밭 같은 느낌. 네. 예. 중간중간 좀 패여 있죠. 이거 왜냐면 어린애들이 막 파. 그 부분을.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파여 있지만 그래도 잔디는 좀 살아있다.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정말 비율을 기똥차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최고네요. 근데 아무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냥 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금융주는 뭐 실적 나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고 뭐 헬스케어 가운데 일라이릴리도 뭐 그렇다 치고 왜냐면 일라이릴리는 본인만의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리고 원유도 사실 본인들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금리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실 다우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고 나스닥보다 이런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빅테크들은 뭐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는 와중에 금융주들이 좀 올라가고 특히 JP 모건이 뭐 좋은 실적이 좀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웰스파고나 뭐 같은 시티 이런 그룹이 이제 크게 좀 괜찮게 나오는 실적 덕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 헬스케어 쪽이 좀 가다 보니까 다우가 또 오히려 나스닥을 또 이기는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외에는 뭐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기업은 보잉이 크게 빠졌습니다. 보잉이 아까 무슨 뉴스가 나온 걸 같긴 한데 네네. 저희가 그 방송 들어오고 나서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모르겠습니다. 네. 보잉 뭐 뉴스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금리가 4.6%까지 내렸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지금 오늘 그 폭으로 금리가 떨어지는 폭으로 보더라도 2% 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어서 이게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네요. 지금 여기도 뭐 금융주에 대한 실적이 지금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다라고 이제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조금 확대해서 바로 밑에 보게 되면은 지금 메이저 뱅크들의 어떤 주식은 올라가고 있지만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빠지고 있다, 디클라인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호의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크게 뭐 앞서서 이제 유산환님께서 뭐 많이 다 짚어주셨어요, 사실. 뭐 정치부터 부동산까지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737 맥스 기종에서 또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보잉이. 블룸버그 기사인데 맥스의 프로덕션에 문제가 있고
있고 이게 좀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네요. 봉담 TV님이 나이키 좋네요라고 얘기해요. 나이키. 중국 부양책 나오면 나이키는 좋죠. 나이키 자, 어디 갔지? 나이키 어디 있죠? 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나이키 어디 갔어? 나이키 없었어. 나이키 없었습니다. 어디 갔니? 그러게. 나이키 없었죠. 그냥 한번 쳐보죠. 예. 나이키? 뭘? 되네. 에이 속았네. 속았어. 아이 저 봉담 TV님 속았네. 진짜. 에이 속았어. 뭐야 0.7%. 0.7. 예. 그래도 뭐 바닥에서 그러니까 88달러까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힘내고.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 또 뭐 봐드릴까요? 오늘 여러분의 시간으로 가시죠. 안 그래도 오늘 이런 날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한 분들이니까 네 말씀만 하세요. 시총이 떨어져서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나이키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쿠팡. 지금 PD가 쿠팡. 예 저희 PD가 또 쿠팡 보여달라고. 쿠팡. 왜 쿠팡 아니 왜 아까 보여달라 그런 방송 거예요? 전에 네, 왜 보여달라 그런 뭐 건데? 쿠팡이 이제 실적이 이제 좋아지니까 네.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딱 그런 국면이잖아요. 네. 우리 국내에서는 또 1위를 하고 있어요. 점유율로. 그렇죠. 이마트가 이미 벌써 밀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쿠팡에 대해서. 지금 뭐 몇몇 종목 나오고 있어요. 인모드 한번 보자. 자, 여러분들 쿠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쿠팡. 여러분 쿠팡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모드 한번 보자. 어이구. 지금 이거 주봉이다. 이거 주봉이에요? 네. 뭐야? 최근에 많이 빠졌네요. 인모드에 무슨 문제가 있었군요. 어제 문제가 있었네. 제가 이거는 팔로우를 못했었어요. 네, 요즘에 이스라엘 어제 문제가 팔레스타인 있었어. 그거 계속 취재하느라고 예. 이거는 팔로우를 못했습니다. 쿠팡 덕분에 대만에 진출한 중소기업이 1,200개라고 함. 만두님이. 만두. 예. 다른 분들도 쿠팡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 네.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이 시총 몇십 조죠? 쿠팡이? 뭐 하여튼 네. 이 정도 가치를 받은 40조인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때까지 제가 확인을 하긴 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밸류에이션은 또 따로 또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인모드가 그 리프팅하는 기업 아니에요? 맞아요. 예. 피부 미용. 지금 막 종목들 많이 나오는데 한 번씩 그냥 보고 갈까요? 한번 보고 갈까요? 저는 최근에 네. 팔란티어. 팔란티어가 요즘에 뭐 별의별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팔란티어가 아직 AR도 한대요. 이거 글라스. AR이요? AR 글라스. 네. 예, 그것까지 한다라는 얘기가 또 있고 AI로 뭐 완전히 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하마스 때문에. 네. 예, 그죠? 예. 그래서 팔란티어도 심상치 않다. 아이온큐 한번 볼까요? 이거 대한민국 주식 아닙니까 이거? 아이온큐. 용자들의 주식. 뭐 형님들의 주식. 그렇죠. 예.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은 형님입니다. 형님. 저는 안 됩니다. 야, 그래도 많이 올라갔어. 테크만 하네. 인모드는 테크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의료기기인데. 예, 많이 올라갔어. 요즘에 저 기업도 엄청 잘 나가요. 저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놉시스랑 케이던스 반도체 설계 툴 만드는 기업들. 케이던스 알죠? 시놉시스랑 케이던스 한번 볼까요? 케이던스는 디자인. 네. 디자인이죠. 야, 이거 한번 보세요. 너무 월봉으로 보여줬다. 자, 2017년부터 네. 이때가 얼마야? 2017년 28불. 거의 10배네, 10배. 10배는 아니구나. 한 9배 정도 되겠다. 이거 일봉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예, 이렇게 자극적인 거 보여드려야 돼. 너무 그래야 동접자들이 막 들어와. 좋아요. 예, 금요일이니까. 그러면 저거 시놉시스. 시놉시스. 금요일이니까. 더 낫네요. 이것도 한번? 자극적으로. 자극적으로. 야, 진짜.
미국 주식이다. 아, 미국 주식이야, 미국 주식. 그죠? 아, 누가 소파이도 얘기하고 노보노디스크 ASMR. ASMR은 ASMR 한번 보시죠. 아, 잠깐만. ASMR. 야, 이건 이렇게 말고 이거 데일리로. 네. 죽다 살아났다. 진짜. 죽다 살아났다. 노보노디스크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야, 얘도 참. 예. 야, 자꾸 월봉으로 해. 야, 얘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네. 뭐 릴라이 릴리도 난리 났고. 참. 축하드립니다. 예. 야, 미국 주식이다. 미국 주식이다. 예. 자, 좋습니다. 이 정도면 좀 많이 봤죠, 우리? 예. 더 볼까요? 그만 여기까지. 어우, 자, 오늘 좀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박종훈 팀장님? 오늘은 육아를 네, 좀 하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좀 찡찡대다 보니까 뭐 제가 또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 너 왜 뭐가 문제야 도대체가.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오셔서 또 저랑 녹화도 하시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성일광 교수님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내용을 녹화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아마 그 신과 대화 콘텐츠를 통해서 공개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주말 보내고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